60대 인생 재시작.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 35년 된 남편이 제게 한 말이었는데요. 일부. 시작은 기침 한 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대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여성분을 김영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결혼 35년 차,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키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 정말 사소한 기침 한 번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환절기 감기인 줄 알았거든요. 김영희 씨는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에 운동을 갔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부지런한 아내였죠. 35년간 한 번도 큰 병을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침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며칠이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국에서 기침약도 사 먹고 배와 도라지를 끓여서 마셨는데도 기침이 계속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병원 한번 가봐라.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 평소 병원 가는 걸 싫어하는 제가 그때는 왜 그렇게 병원에 가기 싫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기침 때문에 깨고 낮에 장을 보러 가다가도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사람들이 쳐다보곤 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어보더니 얼굴이 조금 굳어지더라고요. 혹시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전혀 안 피워요. 그럼 간접 흡연이라도. 남편도 담배 안 피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엑스레이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요. 그 순간 김영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정밀 검사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던 건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받아봐. 뭐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김영희 씨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다음 날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2주 후였죠. 그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2부. 진단보다 더 아팠던 말. 드디어 병원에 갈 날이 되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병원에 갔죠. 남편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혼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과 함께 갔어야 했는데 대학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호흡기내과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영희 씨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처럼 기침하는 사람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영희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김영희 씨는 지난 한 달간의 기침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CT 촬영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래 검사, 혈액 검사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검사는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CT 촬영을 하는 동안 김영희 씨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이상이 없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함께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심각해 보였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3기에 접어든 상태고요. 그 순간 김영희 씨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폐암? 3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폐암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 폐 상엽 부분에 종양이 있고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길어야 2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김영희 씨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내가 죽는다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 남편과 김영희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침묵이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김영희 씨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범하게 밥을 먹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니.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일정을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항암 치료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김영희 씨가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200만 원? 그럼 1년이면 2,400만 원이네? 치료받아야 하지 않겠어? 적금도 있고 보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야, 그 돈이면 우리 아들 결혼 자금이야. 그리고 어차피 1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 돈을 다 쓸 거야? 김영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차피 죽을 건데 그 돈을 다 쓸 필요가 있어? 그 돈으로 아이들 도와주고 나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김영희 씨는 암 선고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나보고 그냥 죽으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200만 원씩 쓰면서 고생하다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편안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김영희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3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날 밤 김영희 씨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차피 죽을 건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 돈으로 아이들 도와주고 35년간 이 남자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죽어갈 때는 치료비가 아까워서 죽으라고 하다니. 새벽 5시쯤 김영희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울었죠. 내가 정말 죽는 건가? 처음으로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했거든요.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지만 설마 정말 죽겠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오늘 병원 안 가?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 언제부터 시작한대? 김영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제 그런 말을 해놓고 어떻게 항암 치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나 혼자 할게. 뭘? 치료. 나 혼자 할게.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내가 언제 혼자 하라고 했어? 어제 그렇게 말했잖아. 돈 아깝다고 어차피 죽을 건데 치료비 쓸 필요 없다고. 그건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김영희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변명이 더 상처가 되었거든요. 그날부터 김영희 씨는 혼자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서 해 하는 표정이었죠.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치료실에는 자신처럼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 함께 와 있었거든요. 옆 침대에 누워있는 60대 남성분은 부인이 옆에서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침대의 40대 여성은 남편과 딸이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김영희 씨만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아, 그래도 처음 항암 치료인데 가족분이 함께 계시는 게 좋은데. 김영희 씨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온몸이 아팠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온몸의 통증.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처음이라 힘드시죠? 집에 가서 충분히 쉬세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김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집에 가봤자 누가 돌봐주겠어? 집에 돌아가니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힘들어. 그래? 그럼 좀 쉬어. 그게 다였습니다. 평소에 김영희 씨가 감기만 걸려도 죽을둥 살둥했던 남편이 암 치료를 받고 온 아내에게 그럼 좀 쉬어라고 말한 게 다였습니다. 그날 밤 김영희 씨는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었죠. 온몸이 아프고 머리는 띵하고 속은 울렁거리고. 여보, 물 좀. 간신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서 들려올 뿐이었죠. 그 순간 김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병과도 혼자 싸워야 하고 죽음과도 혼자 마주해야 하구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프다고 울음이 나온 게 아니라 외롭다고 울음이 나왔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았는데 정작 가장 힘들 때는 혼자라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4부. 한 통의 쪽지.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김영희 씨는 점점 말라갔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걱정하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가워졌거든요.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그래? 알아서 가. 혼자 가기 힘든데. 택시 타고 가. 나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가기로 했어. 골프요? 아내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골프를 가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영희 씨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친구들과 나눈 카톡 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 그냥. 집에 환자 있으니까 좀 답답하지. 부인이 많이 아프시구나. 응, 암이래. 의사가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 어머, 그럼 힘들겠다. 응,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제일 힘들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질질 끈다고? 김영희 씨는 휴대폰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김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다음 날 김영희 씨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치료비로 쓸 돈이었죠. 그리고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나 이사 갈 거야.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오히려 시원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병원 근처로. 혼자 치료받기 편하게.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좋은 생각이라고? 35년간 함께 살던 아내가 암에 걸려서 집을 나간다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김영희 씨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쌌죠. 이사 가는 날 남편은 골프를 가버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혼자 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35년간 살았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네요. 새로운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후련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고 아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김영희 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나 보네요. 네, 혼자 살아서요. 아이고, 그럼 힘들겠어요. 저는 딸이 매번 함께 와주거든요. 할머니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딸이 함께 와서 돌봐주고 있었죠. 부럽네요. 아니에요. 우리 딸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그런데 정말 혼자 사세요? 김영희 씨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별거하게 된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어머, 그럼 더 힘들겠어요. 집에 가서 쉴 때도 혼자이고.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딸이 그러는데 요즘 암 환자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모임이요? 네,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딸이 연락처를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희 씨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했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할머니 딸분이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죠. 모임 장소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자신처럼 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저는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박미경이라고 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이라고 합니다. 어떤 치료 받고 계세요? 폐암 3기요. 아, 저도 유방암 2기거든요. 작년에 수술받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이에요. 박미경 씨는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암 환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밝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양한 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위암, 대장암, 간암. 처음에는 다들 우울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 많이 나아졌어요. 모임에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가족들의 반응,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놀라운 건 모두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남편이 처음엔 걱정하는 척했는데 나중에는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식들이 치료비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얼마를 낼 거냐고. 가족들이 처음엔 동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해요. 특히 남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김영희 씨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미경 씨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병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일단 제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김영희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미경 씨 말이 맞았거든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는 거라고. 집에 도착해서 작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여보, 35년간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짐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혼해 주세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클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 받았어. 그래. 정말 이혼하게?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자. 그 말을 들으면서 김영희 씨는 의외로 후련했습니다. 남편도 원하던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부. 머리카락보다 웃음을 먼저 되찾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김영희 씨는 계속 암 환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났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죠. 박미경 씨를 비롯해서
모임 사람들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치료받는 날에는 병원까지 함께 가주고 힘들 때는 전화로 위로해주고. 언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아, 그런데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신대요. 간암 환자분인데 40대 남성분이래요.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김영희 씨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생기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모임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미경 씨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볼까요? 여행이요? 네, 1박 2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물론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요. 모임 사람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치료받느라 집에만 있었는데 여행이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상태로 여행이 가능할까요?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병원 근처에 있는 펜션이에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겨도 30분 이내에 병원에 올 수 있고, 무엇보다 다들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김영희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지 4개월째인데 아직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모두 가겠다고 하니까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총 8명이 함께 갔는데 모두 암 환자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영희 씨에게는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다 같이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했죠. 김영희 씨는 35년간 요리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메인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와, 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이런 집밥 정말 오랜만에 먹어봐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김영희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마지막 몇 년간 김영희 씨의 요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다 같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박미경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암 진단받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엔 걱정해 주다가 나중에는 귀찮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남편이 제가 아플 때마다 한숨을 쉬는 게 보여서. 김영희 씨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치료비를 아까워했던 것,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결국 이혼하게 된 것.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혼까지 하셨다고요?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김영희 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남편과 같이 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이제 언니는 자유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김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정말 자유구나. 더 이상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되고. 그날 밤 김영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가벼웠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펜션 주변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산과 들 그리고 맑은 공기. 산책을 하면서 김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즐기지 못했을까? 3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펜션에 돌아가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하고 왔어. 어머 혼자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너무 좋더라. 공기도 맑고. 그런데 박미경 씨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 모임에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정말요? 네, 처음엔 정말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니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머리카락은 좀 빠졌지만 웃음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김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웃고 있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웃음을 되찾았구나.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김영희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김영희 씨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부. 회복 후 다시 태어난 삶. 여행을 다녀온 후 김영희 씨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죽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바뀌었거든요. 항암 치료도 더 열심히 받았고 부작용이 심할 때도 견뎌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선생님, 저 많이 좋아졌죠? 담당 의사에게 물었을 때 의사도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종양 크기도 많이 줄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완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완치? 6개월에서 1년 시한부라고 했던 의사가 이제는 완치 가능하다고 말하다니. 정말요? 네, 물론 계속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환자분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김영희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의사가 완치 가능하다고 해요. 정말요? 축하해요. 어머, 정말 다행이에요. 모임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축하 모임을 가졌죠. 언니가 우리 모임에서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가져왔네요. 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모두 언니처럼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그럼요, 우리 모두 힘내서 다 나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영희 씨 다음으로 박미경 씨도 완치 판정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텐데 6개월이 더 지나고 김영희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끝났고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나 이제 뭐하고 살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60대 중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뭘 하고 살지? 그때 박미경 씨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요. 새로운 일? 네, 암 환자들을 위한 음식 배달 서비스요. 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잖아요. 저는 사업 경험이 있고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음식이었거든요. 입맛도 없고 가족들도 특별히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희망 도시락이라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영양을 고려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였죠. 처음에는 모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언니가 만든 음식 먹고 기운이 많이 났어요.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해주는 음식 같아요. 가족들이 해주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김영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후 희망 도시락은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추천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주기 시작했죠. 언니,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희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큰딸 수진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딸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후에 연락이 거의 끊겼거든요. 수진아, 어쩐 일이야?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사업하신다고. 아, 그거? 그냥 작은 일이야. 아니에요.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60대 암 환자, 새로운 인생 시작이라고.
신문에 났다고? 김영희 씨는 몰랐는데 지역 신문에서 희망 도시락을 취재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왜? 아버지하고 이혼할 때 말리지 못해서. 사실 저도 아버지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김영희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아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언제든 좋아.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다시 가족과 연결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민수야,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뭘? 엄마랑 이혼한 거요. 요즘 혼자 살면서 엄마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사업도 하고 잘 지내신다는 소식 들으니까 더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희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민수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 네,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번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어 하세요. 사과? 네,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해서요. 김영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지금 와서? 민수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 새로운 일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굳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한번 만나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결국 김영희 씨는 전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카페에서 만난 전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고생했나 봐요. 영희야, 미안해. 첫 마디가 사과였습니다. 그때 정말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대할 게 아니었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도 많이 뉘우치고 있어. 김영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난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정말 행복하거든. 하지만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전 남편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김영희 씨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는 연락하고 지내자. 물론이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김영희 씨는 전 남편과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김영희 씨는 지금 68세입니다. 희망 도시락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암 환자 전문 음식 배달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매일 1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죠. 무엇보다 김영희 씨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고 오후에는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저녁에는 암 환자 모임에 참석하는 바쁜 일상이지만 너무 즐겁거든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김영희 씨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도 처음에는 죽고 싶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와. 김영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병원에서 강연도 하고 암 환자 가족 상담도 해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물론 힘들고 아프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거든요. 김영희 씨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감동합니다. 60대 중반에 암 선고를 받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딸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고 아들 민수도 가끔 도시락 만드는 일을 도와주러 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면서
김영희 씨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구나. 최근에는 더 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언니, 다른 지역에도 희망 도시락 지점을 만들어 봐요. 박미경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전국의 암 환자들이 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직접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60대 중반에 이런 꿈을 꾸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김영희 씨는 지금도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관찰해야 하죠. 김영희 씨 정말 건강하세요. 암 환자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담당 의사가 말할 때마다 김영희 씨는 감사합니다. 5년 전에 6개월 시한부라고 했던 그 의사가 이제는 완전히 건강하다고 말하니까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김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김영희 씨는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남편이 버렸을 때도, 혼자가 되었을 때도, 아플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 오늘도 김영희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암 환자들에게 배달하죠. 각 도시락에는 김영희 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김영희 씨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60대 중반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을 찾기 위해 시작한 도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작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요. 김영희 씨는 이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는 다시 시작하는 인생학교는 벌써 3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작은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김영희 씨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아직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고 해보고 싶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용기라는 것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말이죠.